자, 첫 순서로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 연결해서 이재명 대통령 소식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한중 정상회담이 어제 있었습니다. 2개월 만에 재회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자, 두 정상 간의 회담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예, 양 정상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 더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음, 양국 정상 만남을 매년 정례화하고 외교안보 당국을 포함한 다양 분야의 전략 채널 소통을 보건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 필요성을 모두 확인했다고요. 혐한 현중 정서 공동 대처, 호혜적인 음, 공급망 사례 확산, 양국 서비스 시장 분야 협력 등의 얘기도 나눴습니다. 외교안보 분야를 넘어서 민생 경제 분야까지 한중 관계를 좀 더 이상 더 음. 발전시키자 이런 취지의 얘기들이 많이 담겼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드 배치 이후 이제 내려진 한한령이 완화될 것인가? 여기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관련해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양측이 음, 모두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 뭐 이런 공감대가 있었고요.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는데 네. 안보실장 설명에 따르면 바둑이나 축구 분야 교류를 좀 추진하기로 했고요. 음, 드라마나 영화 등 관련해서는 실무부서 협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중국 정부가 한한령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음, 이게 또 내부의 산업적 문제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그 문화적 산업 역량이 네. 우리나라에 비교할 때 약간 비교 우위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 복잡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서해 구조물 문제입니다. 음, 양측이 이제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올해 내 이제 차관급 해상 경계 핵정 공식 회담을 하는 것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네. 문제가 이제 경주 때부터 거론이 됐던 거고 실무적 논의가 오가던 중에 나온 얘기라서 안보실장은 진전이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음, 그렇군요. 이게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으로 나아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문제도 테이블에 올렸다라고 하던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핵심 이익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중국은 통상 대만 문제를 핵심 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들의 이제 이번 정상회담 발표문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가 이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라고 담았는데요. 음, 우리 정부는 이 하나의 중국이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합의됐던 내용이라서 기존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토록 자유로 부르짖었던 윤석열도 음. 2024년 한중일 정상회의 때 리창 중국 총리에게 한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이 이제 대만 문제 이제 중국에 관심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슬기롭게 입장을 내고 대응을 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여러 가지 행사하는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봤는데 김혜경 여사는 어제 또 한복을 입고 이 현장에 함께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김혜경 여사가 그 시진핑 주석의 배우자 펑리위안 중국 국가주석 부인과 이제 처음 만났는데요. 네. 지난번에 펑리위안 여사가 어, 경주 에이펙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약간 만남이 불발된 바 있죠. 음, 그래서 좀 김혜경 여사가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네. 내가 정말 오래전부터 펑리위안 여사님의 팬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펑리위안 여사가 유명한 가수 출신 아니겠습니까? 음, 실제로 이제 굿빈 만찬 중에 펑리위안 여사의 히트곡이 연주되기도 했답니다. 네. 그리고 펑 여사는 이제 시주석과 함께 2014년에 한국을 방문했던 당시를 해상하면서
음. 그때 참 아름다운 창덕궁을 받고 그리고 참 뜨거운 나라, 한국 사람들의 성격이 참 깊은 인상이었다. 뭐 이런 하답을 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이 펑리위안 여사와의 만남 이전에는요, 베이징 주중 대상안전에서 한중의 민간 교류에 이제 기여해온 중국 여성 인사들 초청해서 떡만둣국을 대접했어요. 이 떡만둣국. 떡만둣국이라는 네. 게 이 한국의 떡국 문화 그리고 중국의 만두 풍습을 어떤 조화롭게 교집합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음. 이런 모습처럼 좀 중국과 대한민국의 사이가 점점 더 좋아지길 바란다라는 희망을 전달한 겁니다. 네. 그래요. 떡만둣국. 와, 이게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예,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떡만둣국 또 여러 가지 일정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국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김혜경 여사 모습 제가 영상을 통해서 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국제 정세를 언급을 하면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다카이치 사내 일본 총리나 음.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담겨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미중 패권 경쟁, 중일 갈등 가운데서 한국이 중국 편에 좀 서길 바란다 이런 음. 취지가 있거든요. 네. 위성락 안보실장 설명으로는 주요 국제 정세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입장들은 교환했는데 뭐 대립적이거나 논쟁적이지 않았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잘 표시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음. 특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핵 추진 잠수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 견제용이라는 우리 입장을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 결과적으로는 우리 정부가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 아래서 좀 잘 풀어가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실용 외교 기조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재명 대통령 이제 방중 당일에 탄도미사일 도발에 감행을 했는데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제 뭐 한중 간에 얘기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 얘기는 없었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과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등을 모두 이제 감안해서 도발한 것이다. 뭐 이런 해석을 하고 있죠. 음. 솔직히 뭐 방중을 앞두고 있던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좀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것을 거뒀습니다. 지식 재산권 분야의 갈등 조정을 하는 양해 각서, 그리고 뭐 K푸드 수출을 위한 식품 안전 협력 관련 양해 각서 등 뭐 총 14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요. 음. 한중 상무장관 회의도 정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양국 관계 복원을 넘어서 경제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것이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 중국 일정이 이어지는데 어떻게 예정돼 있습니까? 네, 대통령은 오늘 중국의 국회의장격인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오 위원장과는 한중 국민 간 우호 정서를 어떻게 증진시킬까 이런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중국 경제 상명탑이라 할 수 있죠. 리창 총리와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합니다. 리 총리와는 어제도 얘기했던 한중 경협의 새로운 네. 모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바로 이제 상하이로 이동해요. 임시 정부가 있었던 곳,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적지가 많은 곳이죠. 대통령은 이곳에서 천지인 상하이시 당서기와 만찬하면서 관련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일정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내일 다시 이경태 기자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